허브 라디오. 안녕하세요. 허브 라디오의 윤지연입니다. 요즘 날씨 참 덥죠. 늘 이 시기만 되면 거리 곳곳에서 흥겨운 댄스 노래가 흘러나오고 공포 영화들이 잇따라 개봉하고 또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물놀이와 상큼하고 가벼운 사랑 이야기들을 TV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런 흐름들을 거슬러서 다소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질문은 여러분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인지, 소속된 곳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묻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성격이고 어떤 존재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드린 질문이에요. 요즘은 그저 보다 좋은 학교, 보다 좋은 직장만을 바라면서 배움의 터인 대학에서조차 취업에 도움이 되는 실용학문에 매달리는 것이 현실이죠. 한때 대학의 근간이었던 인문학적 소양과 철학에 대한 열정은 취업이라는 관문 앞에 낙오된 지 오래입니다. 그 영향 때문인지 사람들이 점차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일이 줄어들었고 가치관과 인식 또한 물질적 가치에 종속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사람 사이에는 돈에 의한 상하관계가 형성되고 또 경쟁사회가 만들어낸 구조는 자신 이외의 사람들을 견제 대상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우리 사회는 사람들을 인간으로서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모습이 많이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현대 인간을 움직이는 동기는 큰 맥락에서 봤을 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본, 그리고 신념, 즉 물질적 가치와 종교를 비롯한 정신적 가치 말입니다. 어떤 것에도 장단점이 있듯 이 두 가지 동인들 역시 부작용을 낳았죠. 바로 평상시 많이 접해보셨을 그 말, 인권 문제입니다.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뉴스 등의 매체들에서 항상 접해오셨을 거예요. 하지만 일시적인 연민, 답답함, 여기서 그치고 마는 게 우리의 자화상일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 존엄성, 즉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인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었습니다. 인간이라는 조건이 부합되면 천부적 인권을 모두 부여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인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여해야 하는 것일까? 라는 내용이죠. 바로 낙태 문제를 보면 쉽게 이해되실 것 같네요. 낙태 문제에 대해 산모의 입장과 태아의 입장에서 바라본 서로 상충하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태아의 생명을 부모라는 이유로 좌지우지할 권리는 없다 라는 주장과 태아는 비록 생명은 있지만 인격이 없는 반면 태아를 출산한 이후에 인격체인 산모의 삶의 질이 저하되어 인권이 저해될 수 있다는 주장이죠. 두 입장 모두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폐쇄적 성향을 띠는 일부 국가들을 제외한 세계의 나라들은 이에 대해 산모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원치 않은 임신이 되었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 한해 임산부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태아라는 특수한 상황이기에 존엄성의 적용 범위에 대해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논쟁은 지적 장애아에 대한 문제, 영화에도 나온 늑대 소년의 이야기 등으로 확장되는 사안이기도 하니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인권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본과 가치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 국가 권력을 덧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형성된 사회 조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들만으로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인간답게 살 권리는 고사하고 신변의 안전을 보호할 수조차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국가가 과연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라도 권력이 집중된 채 시간이 흐르면 초기의 이념을 잃고 변질되기 마련이니까요.
그에 대한 사례들을 보면서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우선 신념의 관점부터 살펴보죠. 신념에는 주로 자신의 의지가 개입되는데 학교 폭력과 같이 잘못된 가치관이 개입된 경우와 종교적인 이유로 여성이나 동성애자, 타 종교인들을 박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개인의 가치관에 의해 인간 존엄성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경우는 성차별, 종교 박해, 장애인과 성소수자에 대한 배척 등이 있습니다. 요즘은 사회가 많이 개방돼서 개선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문제점들은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종교 박해의 경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IS가 극단적이지만 그 예가 될 수 있겠죠? IS는 이슬람 수니파의 원리주의 무장단체입니다. 이슬람이라는 종교에는 두 가지 파가 있습니다. 수니파와 시아파인데요. 이 파벌들은 이슬람의 혈통 문제를 두고 다퉈왔습니다. 수니파는 이슬람교도의 약 85에서 90%를 차지하며 스스로를 정통파라고 부르는 다수파입니다. 마호메트의 후계자가 없는 상황에서 수니파는 이슬람을 믿는 자라면 누구나 칼리프가 될 자격이 있고 그렇게 칼리프가 된 자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지요. 사실상 인종적, 혈통적 제한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시아파는 혈통을 중요시 여겨 마호메트의 사위인 알리의 자손, 즉 마호메트의 혈통을 잇는 자만이 칼리프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종교 분쟁에 IS라는 급진적 수니파 무장단체가 나타나 인권을 말살하는 행위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을 이토록 잔인하게 만든 것은 종교를 향한 맹신과 혈통적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부적절하게 융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인권을 침해하는 다른 사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잠깐 언급했었는데 학교 폭력이 있죠? 아마 한국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례가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진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과 열흘 사이에 학생 2명이 숨지는 일이었죠. 1학년 학생들이 방과 후 옥상에서 싸움을 벌이다 한 명이 사망했고 그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선배가 후배를 폭행하여 후배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원인은 아마도 내적 요인이 강했을 것 같아요. 가해자가 폭력적인 성향이었을 수도 있고 환경에 의해 그렇게 됐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누가 한 사람의 인권을 부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폭력이 만연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대물림이라고. 사람은 어린 시절이 중요하다고 하죠. 유년기 때의 환경이 그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하니까요. 폭력은 폭력을 낳죠. 아마 부모님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아이들이 말썽을 부릴 때 부모들은 누구나 타이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를 이해하기에는 아직 어리고 말썽을 부리죠. 이럴 때 최종적인 수단이 뭘까요? 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매를 드실 겁니다.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폭력이 아니라 훈육이다. 글쎄요. 뭐가 정답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아,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맴매, 화가 나면 맴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자라난 아이들 중 인내심이나 공감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폭력성이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또다시 대물림되고 사회의 또 다른 사람들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말 테죠. 아무래도 민감하고 와닿는 사항이다 보니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자, 그럼 다시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자본의 관점입니다. 자본이 낳는 부작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장애인에 대한 범죄, 인종차별, 인신매매, 그리고 최근 도마에 올랐던 갑을 관계 등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존엄성을 해치는 사건들은 돈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요. 직접적인 경우는 명확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위해 누군가를 죽이는 경우, 더 큰 돈을 모으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경우, 강도질을 하는 경우,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경우가 있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간접적인 경우인 것 같아요. 재산을 다 상속받고 난 자식들이 부모님을 버리거나 가두어 놓는 일, 가난한 사람들이 약자가 되고 돈 있는 사람들은 권력자가 되는 일,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숱한 범죄들이 나타나는데도 꼼짝없이 받아들여야 하니까요. 최근 발생한 장애인 성범죄, 그리고 장애인과 노숙자 인신매매, 이러한 사건들의 원인은 결국 돈입니다. 이 사회에서 경제적 약자는 사회적 약자가 되고 여러 유혹과 위험에서 안전할 수 없습니다. 작년 한 장애 여성의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영화 도가니에서와 같은 끔찍한 사건들도 있었죠. 장애 후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상황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재원으로는 통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 충분치 못한 복지 예산, 이 모두가 이들의 존엄성을 해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쉬었다 이야기 이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인종차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 사례는 외국의 사례이긴 합니다만 꼭 그 나라에 국한 지을 수만은 없습니다. 여러분, 부시맨을 아시나요? 네, 지금 떠올리시는 아프리카의 원주민, 바로 그 부시맨이요. 원시 사회에서 강함을 상징했던 그 부족이 자본주의 사회에 놓이면 약자가 되고 맙니다. 스페인 바뇰레스 시 자연사 박물관에는 양손에 창과 방패를 든 135cm의 작은 부시맨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정밀한 모형같이 생긴 이 부시맨은 실제 인간을 박제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 박제 부시맨은 아프리카 보츠와나에 속한 지역의 원주민으로 1830년 2명의 프랑스인 탐험가들이 갓 매장한 시체를 파내 박제로 만들어 프랑스로 옮겨왔던 것이죠. 이것을 보고 흑인 물리학자 알폰소 아세린 박사는 이 사실을 세계 각국의 인권단체에 알리고 스페인 정부 및 시 당국에 항의하였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비난이 거세게 일자 완고하게 거부하던 시 당국은 유리관 속에 담겨 100년 가까이 전시돼 왔던 이 부시맨 박제를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표면적으로 사건을 봤을 때 왜 이것이 자본주의의 영향이냐라는 의문점을 가지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종차별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본의 원리가 바탕에 깔려 있죠. 부시맨을 왜 전시해 놓았을까요? 상품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독특한 문화의 흑인, 전시에도 무방한, 주목을 끌 수 있을 만한 최적의 조건이었을 겁니다. 흑인은 서양인들에 비해 자본력이 부족한 현실과 과거 노예로 그들을 사고 팔았던 역사는 그들의 무의식 속에서 흑인들을 하나의 도구로 여기게끔 작용했을 겁니다. 만약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상품성이 있는 백인이 방금 죽었다면 그들은 부시맨처럼 그를 박제했을까요? 자본 외에도 사실상 인권을 침해하는 또 다른 요인이 존재합니다. 바로 권력입니다. 우선 사례들을 먼저 보고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요? 과거 우리나라의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혐의 사실 여부를 48시간 안에 밝혀내야 했기 때문에 밤샘 조사를 벌여왔었습니다. 잠 안 재우기 고문을 통해 굴복과 거짓 자백을 얻어내는 것은 뇌 손상을 이용하는 비인도적 방법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없음을 명시했었죠. 또 다른 예는 강제 철거입니다. 강제 철거 시에 인권 매뉴얼이 만들어질 만큼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던 사건이었죠. 또 시위대에 대한 과도한 진압들도 화두에 올랐었습니다. 권력은 크게 봤을 때 이렇게 국가 권력이 있겠지만 자세히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본이 형성한 권력과 사회적 관계에 의한 권력도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드라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기업 아들과 평범한 여자가 만났을 때 의례적으로 여자 쪽이 인권의 침해를 받고
시청자들도 이를 예상합니다. 즉,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회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배와 후배 사이,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 딱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언어폭력을 한다고 해도 밑에 계급의 사람들은 함부로 맞서지 못하죠. 먼 과거에서부터 인간은 권력 앞에서 약한 존재였습니다. 나름 민주화되었다는 현재도 마찬가지죠. 민주화되었어도 국민이 왕이라 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을, 고위 간부들을 정말 동등한 위치라고 생각한 채 말할 수 있는지를요. 이런 상황에서 자본과 권력 모두 손에 쥔 대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국가는 인권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그들에게 이를 요구할 권리 또한 우리에게 있음에도 권력의 집중과 고정된 상류층 사회는 이를 무력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렇지만 이런 사회가 당연히 여겨지는 것은 이를 무의식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과 인문학적 소양을 천시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과 존중이 무시되는 사회 속에 안착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법 무거운 이야기를 다루어서 지루해하셨을까봐 걱정되네요. 자, 허브라디오 15분 동안 숨가쁘게 함께 달려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ABS 제60기 수습오디오 A조 작품 담당의 PD 이서연, 기술 김윤주, 그리고 전 아나운서 윤지연이었습니다. 들어줘서 고마워요.